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33분입니다. 내일도 영상이나 글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하고 오늘 한국 증시 마감 좀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유럽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현재도 비교적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죠. 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미국의 물가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CPI가 예상에 부합했었죠.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죠. 고금리가 조금 완화가 되고 강달러가 완화가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너무 높게 나와서 우려를 하고 있던 시장이 이 지표를 보고 나서 많이 안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여기 써 있습니다. 그죠? 12월 근원 CPI 요게 어젯밤에 나와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9.4bp 급락했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크게 안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반응 보시면은 미국 증시 개장 전에 그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고 하루 종일 강하게 매수세를 이어나가면서 그 아주 높은 상승률을 장 마감까지 유지했죠. 원웨이 상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승 종목수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거의 전 종목 다 올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 좀 약했던 게 IT 빅테크였던 것 같은데 빅테크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테슬라 3.4%, 엔비디아 3.4%, 테슬라 8.04% 이렇게 빅테크들이 좀 강했고 그리고 어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은행주들 굉장히 진한 초록색이죠. 은행주들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지난 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주들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 빅테크가 좀 많이 올랐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확인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강했다고요. 어제 유럽 증시, 독일 증시 보고 계신데 장대 양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장대 양봉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강합니다. 독일 증시는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차에서 레벨업이 됐죠. 레벨업이 됐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만요. 와이파이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서 HTS가 재접속이 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유럽 증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레벨업 돼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에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잘 극복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럽 증시에서 잘 드러납니다. 유럽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 같아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건강합니다. 이 미국이 문제인데 미국이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나스닥 보고 계시는데 나스닥이 어젯밤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제 오늘 밤이 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밤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위에서부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선이 있죠. 이거를 이게 중요한 저항이 될 건데 이 저항을 극복할 거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저항에 터치하는지도 문제예요. 터치하고 나서 자빠지느냐 아니면 터치도 못하고 자빠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앞으로 내용물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 흐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여튼 오늘은 일단 중요한 저항에 근접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느냐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얼마나 밀린다면 얼마나 밀리느냐 터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점들이 좀 굉장히 앞으로 미래 흐름에 있어서 좀 중요한 영향치게 될 겁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오늘 밤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얘가 쭉 이렇게 빨간색 선에 맞고 밀리거나 맞지도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런 자리는 어떤 미국 증시 단기적으로 조정이 굉장히 좀 깊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호재가 나와서 단기 바닥을 만들고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으나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벌벌거리면서 오늘 밤에 시장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에 빠져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빨간색 선까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까지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좀 열리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죠. 여기서 빨간색 선까지 나스닥이 하락한다고 한들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 자체가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여기서 빨간색 선까지 간다 한들 이것은 가격 조정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밤에 어떤 움직임이 잘못되면은 이제 주식의 가격 조정이 깊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은 어젯밤에 올랐다 기분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흐름을,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앞으로 다음 주 증시의 흐름을 결정하는 게 이제 오늘 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요하죠.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붕괴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오늘 밤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의 테스트가 중요할 겁니다. 오늘 밤 그 빨간색 선은 대략적으로 뭐 21,600 정도가 될 것 같네요. 21,600 생각하시면 됩니다. 21,600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이제 강하게 하락 마감하면은 좀 앞으로 모양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거고요. 이 정도로 버티면서 마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하여튼 중요한 저항이 21,600 부근이에요. 21,600 부근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21,600을 맞고 막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21,600을 맞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잘 버티는 모습, 이 정도 마감한다. 그럼 또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하여튼 오늘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앞으로의 증시 흐름을 좀, 앞으로 단기적인 증시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모양이 나온다면은 조정이 깊어진다에다가 대고 어떤 하방 베팅을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밤에 뭘 하시기보다는 오늘 밤에 어느 정도 좀 움직임 보시다가 흐름이 좀 안 좋네 그러시면은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아직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건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만약에 오늘 밤에 이런 빨간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오히려 주식을 따라서 매수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정석적인 전략이에요. 지금 여기서 미국 증시를 하방 베팅을 한다. 이거는 정석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S&P 지수도 비슷해요. S&P 지수도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을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 뭐 6,017, 6,015 뭐 이 정도 되는 자리가 그 중요한 저항입니다. 이 자리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주식시장 내용을 조금만 좀 더 보자면은 어젯밤에 엔비디아하고 뭐고 좀 다 같이 분위기 좋으니까 오르긴 올랐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일단은 좀 힘이 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는 이렇게 박스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TSMC가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그런 영향으로 2% 정도 지금 시간 외에서 상승 중이다. 근데 뭐 엔비디아 하면 말씀드렸죠. 140이란 자리가 사람으로 치면 목에 해당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꽤나 오랫동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럼 또 N자로 또 빠지는 게 아닌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미국 반도체 지수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부정적인 관점을 일단 계속해서 유지해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여튼 TSMC가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 지수도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보면 1점 몇 프로 가까이 지금 상승 출발 예정이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1, 2% 올라봐야 위쪽에 일단 저항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하여튼 반도체 지수는 좀 흐름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좀 일단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미국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죠? 저와 함께 자주 봐오셨던 그 상품인데요. 저점과 저점을 좀 잘 연결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면은 뭔가 나오죠. 근데 어젯밤에 물론 이렇게 이렇게 어젯밤에 변동성이 급락한 거는 이거는 뭐 일단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긴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급락을 했죠. 이런 게 너무 급격하게 급락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천천히 죽어가는 게 보통 시장이 안정되는데 더욱 좋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어젯밤에 이런 모습은 이제 오늘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추세선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거래량도 좀 제법 나왔었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이게 들어오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저점이 차분하게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 나오면서 좀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하여튼 오늘 밤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변동성 지수의 모습을 좀 그래서 가볍게 체크해 봤습니다. 미국 증시 그죠? 빨간색 선 저항 테스트, 그리고 그 변동성 지수의 어떤 하방 경직성 테스트,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밤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좀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 비록 어젯밤 물가 지표는 좀 좋았을 수 있는데, 물가 지표는 물가 지표고 오늘의 실질적인 반응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늘의 움직임이 오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제 많이 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더 오를 수 있느냐, 지금까지 고점이 낮아지는 이 안 좋은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오늘 밤에 오늘 밤이 이제 그 자리를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강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국채 선물,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죠. 어젯밤에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서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으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별로 좋게 보긴 좀 어렵겠죠.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오는 것도 별로 좋은 그런 모습은 좀 아니죠. 하여튼 이쪽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중요한 전저점이 여기쯤이고요. 이쯤에서 이 중요한 전저점에 대한 어떤 그런 테스트,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바닥인지를 지금 테스트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 일단 뭐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긴 했지만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사실 뭐 이 정도 급에서 반등을 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이번에 좀 너무 많이 내려오긴 했죠. 전저점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제법 많이 내려온 거긴 해요. 그만큼 기조 체력이 약하다라는 의미고, 다음번에 반등을 하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좀 그죠, 앞으로 시련이 좀 많을 수 있다. 앞으로 뭐 채권의 시대, 채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추세적인 전환,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그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은 뭐 이렇게 오늘 밤에 올라왔다라고 어젯밤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 한들 일단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채권 투자를 매달리기는 지금 너무 건강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채권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유로화 이런 거 좀 보시자면은 여전히 뭐 강달러가 좀 약화가 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여전히 강달러예요. 여전히 강달러.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금리 강달러, 어젯밤에 좀 완화가 된 것일 뿐이지, 이 추세적인 고금리 강달러를 어젯밤에 물가지표 한 방으로 막는다? 그건 좀 어려운 겁니다. 그죠? 고금리 강달러는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추세적인 힘은 뭐 여전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로화 약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하락 마감한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가 된 거다. 그죠? 고금리 강달러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떤 고금리 강달러의 핑계가 어떤 그런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가 되었을지언정 끝나지는 않았다. 아직 고금리 강달러의 힘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여기다가도 도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주식시장에도 기술적으로 오늘 밤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 그죠? 어떤 중요한 싸움이 벌어질 예정인데, 중요한 자리의 싸움이 이제 그거예요. 고금리 강달러 부담을 주식시장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걸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이 테스트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제가 안 좋게 본다는 그 구리값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추세선이 중요한 게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일봉이죠. 네. 지난 작년 5월에 나왔던 고점, 작년 9월 30일에 나왔던 고점, 요게 이제 중요한 추세선입니다. 이거는 극복하면은 절대 안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선에 터치하자마자 바로 팍 떨어져야지 하방 베팅을 하는 게,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기존에 하방 진입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죠? 여기 있는 이런 위에 라인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어젯밤에 이미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저항을 물가 지표 한 방으로 이미 훅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좀 더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지난번에 구리가 저점을 이렇게 어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붕괴시키기도 했었고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도 굉장히 급격했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관점을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적당히 올라오다 말 줄 알았는데 이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지금 구리에 대한 관점은 약간 이제 중립으로 좀 바뀌게 돼야 될 겁니다. 얘가 이 하락의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의 기울기가 쏟아지는 상황이 유지가 됐었어야 빠지더라도 강하게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리에 대한 안 좋은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주요 추세선까지 다시 올라가서 이 자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이건 얘가 다시 빠진다라고 해도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일단 안 좋게 보는 그런 관점은 일단 어젯밤으로 일단 어젯밤 물가지표 보고 나서부터 일단은 뭐 좀 약간 중립 정도로 일단은 구리는 혼조한 구간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리 자체가 힘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올라오는 힘과 내려오는 힘이 있는데 올라오는 힘이 약하고 내려오는 힘이 여전히 강하긴 강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내려오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매수세를 눌러버리고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 올라오는 힘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미지의 어떤 좀 중립적인 구간, 약간 좀 이제 혼란한 구간으로 좀 가버리지 않았나라고 일단 이렇게 봅니다. 좀 안 좋게 본다.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길래 구리에 대한 관점을 안 좋게 가져가야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런 선까지 올라온다라면 구리에 관한 관점은 중립 정도로 일단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선 부근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선은 무거운 저항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자리는 사실 뭐 어떤 단타로 하방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정도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요즘 원자재 가격들이 하여튼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거에 대한 베팅인지 어쨌든간 원자재 가격들이 국제유가까지도 지금 요즘 굉장히 강하잖아요. 국제유가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 제가 1월 13일 날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했다 이야기 하긴 했죠. 1월 13일인가 1월 14일인가 이쯤에 중요한 저항 넘어서서 얘도 국제유가도 이미 그죠? 어떤 오랜 추세적인 하락을 극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도 좀 많이 좀 오를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 원자재들은 좀 다 같이 많이 오르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제 구리 하방에 관련된 구리를 안 좋게 보는 그런 관점은 일단은 좀 바꿔야 되겠다 싶고 하여튼 뭐 그래요. 국제 유가도 상승 목표치가 좀 열렸다 이겁니다. 지금 중요한 하락 추세선을 극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값도 그래요. 금값도 지금 굉장히 강하죠.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원자재들이 참 재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뭐 그런 베팅인지 하여튼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다 드려봤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강하죠, 그죠? 물가지표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물가지표가. 다만 근데 이제 코스닥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뭐 1240 뭐 이 정도 코스닥 150 기준으로는 코스닥 150 선물 기준으로는 한 1240 이 정도까지 물론 뭐 그래도 좀 많이 앞으로 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정도도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차트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어떤 코스닥의 큰 이런 변동성 어떤 큰 이런 움직이는 범위를 고려를 해보면은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죠. 하여튼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한국 증시는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빨간색 선까지 부근까지 올라온다라면 이런 자리는 한 번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최소한 매매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상승 목표치 열려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코스피는 아직도 어떤 구간? 지금 이 구간은 뭐죠? 이 구간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 이 자리를 넘어가면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선들을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입니다. 여기부터.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탄력적인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이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단기 바닥 빠졌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빠졌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기 바닥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N자로 이렇게 탄력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한다라면은 아마도 뭐 삼성전자가 뭐 거기에서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지수죠, 그죠?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바닥 확인을 끝내고 분홍색 선들을 넘어서 탄력적인 반등을 이어나가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지수와 함께 힘들어했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과정 중입니다만은, 근데 뭐 코스닥 목표치는 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코스피 하여튼 조금 좀 어떤 앞으로, 물론 아직은 바닥 확인 중이고 탄력적인 반등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은 탄력적인 반등의 가능성 좀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코스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원화 약세, 그죠?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원화 약세 이런 모습을 봐서라도 하여튼 한국 증시는 뭐다 건강 상황이 안 좋은 거고,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온다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오랜 하락 중에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이제서야 올라오나 마나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증시는요. 기초 체력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초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지금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단기 하방 경직성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뭐 시장을 안 좋게 보긴 어려우나, 어쨌든 언젠가 얘가 좀 탄력적으로 많이 반등을 하면은 지난번 위에서부터 쏟아져 몇 개월간 하락했던 이런 흐름이, 이런 매도세가 다시 한번 촉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언제나 이제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중장기적인 건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언제 한번 매도세가 충분히 반등을 했을 때 변동성이 한번 그때 훅 쏟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은 아니죠. 어쨌든 지금은 이 물가지표도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상승의 목표치나 뭐 이런 거는 한동안 좀 지지부진하던 코스피 쪽이 이제 조금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뭐 살짝 드네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된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여튼 그 몇 거래일 동안 바닥을 하여튼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 찔끔찔끔이지만 분명히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긴 어렵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한국 증시 친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 가격에 TSMC 실적 발표된 게 녹아 있는 가격이죠, 그죠? 참고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낮에 발표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미 다 반영은 되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 다 봤고요. 그 뭐 다른 나라들 가볍게 좀 살펴보자면은, 중국 증시 좀 보시자면은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해요. 단기 바닥들 만들고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곧바로 음봉들이 나오면서 지금 중요하게 중국 증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 요렇게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은 하락 목표치가 심각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 딱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한 거예요,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죠? 지금 반등해야 될 자리에 반등한 건데, 여기서 고점이 이렇게 심각하게 낮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기 자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시 이 자리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좀 이런 점들 생각 정돈 하셔야 되는데, 이 자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직전 저점 여기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큰일 난다에 베팅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고점의 높이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벌써 낮아지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이제 얘가 그 중국 증시가 이렇게 잘못돼 갖고 아래쪽에 붕괴되고 그런다면은 지금 신나게 올라가고 있던 구리 가격도 다시 좀 와장창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자고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중국 증시가 중요한 자리는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죠?
고점이 낮아질 수 있고 중요한 자리 붕괴될 수 있고 붕괴되면 큰일 난다지 그죠? 아직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다들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죠. 미국 증시도 하여튼 오늘 밤이 중요한 거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건강 상황은 다들 괜찮다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아직까지는 좀 더 갖고 가도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만은 그다지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깬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지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 안에 있으나 뭐 중요한 자리를 깨고 막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하여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아직 힘이 강해요. 예. 어젯밤 나온 물가 지표가 좀 영향을 좀 크게 미친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확 만들어냈죠. 그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 뭐 이런 것까지도 어젯밤에 보시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하여튼 비트코인도 이 고점의 높이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죠? 얘도 삼각 수렴형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쨌든 이렇게 위험 자산들이 유럽 증시를 제외하면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하여튼 오늘 밤이 이제 다들 어딘가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라든가 비트코인도 아마 그런 자리일 것 같네요. 그죠? 이런 흐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 하여튼 미국 증시가 좀 뭐 중요할 수 있다. 아무튼 뭐 미국 증시가 뭐 조금 빠진다 그런다 한들 한국 증시가 막 많이 빠지고 그러진 않을 거다.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한 일단 한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당분간 빠지기 어렵고 계속 하반경 육성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반등이 한번 좀 크게 나올 수는 있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일단 계속해서 좀 가지고는 가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칠게요.